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더라. 이런 걸 우리는 뭐라 하냐? 다른 말로 정보 실패다 이랬습니다. 정보 실패. 요거까지 딱 구분하셔야 돼. 문제를 갖다가. 다만 이때 우리 시장 실패 예 중에 특히 구체적 내용을 반드시 기억할 건 공공재와 그다음 두 번째 외부 효과에 대한 설명은 아주 구체적 내용을 기억하셔야 돼요. 특히 우리 공공재는 공부하실 때 요거 두 개만 딱 기억하시라고요. 공공재는 반드시 성격 자체가 비경합성과 비배제입니다. 항상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을 때 먼저 곧 이게 공공재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 보시고 있죠. 그런 결과 결국 뭐 있습니까? 공공재는 반드시 성격상 과대생산, 과소생산, 과소생산되어진다. 이 말을 좀 기억을 하시라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했으면요. 요걸 통해서 어떻게 시험날 봐보죠. 자, 문제 갑니다. 자, 문제를 가보니까, 예, 저기 있는 97페이지죠? 예. 자, 97페이지, 예, 1번부터, 예, 이건 30분에 다 보셔야 돼요. 30분까지. 자, 가볼까 합니다. 1번. 사회적 목표를 달성에 개입한다. 본 기억나죠? 2번. 시장 실패 중에 개입한다. 보시고요. 3번은 사회적 목표란 것은요, 형평성, 효율성 또 다른 게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 한번 물어보자고. 후진국에선 사회적 목표 측면의 형평성을 강조합니까? 후진국. 그 다음에 효율성을 강조합니까? 선진국은요? 그죠? 그러니까 후진국 되면 뭐 사회적 목표를 달성할 때 한 명 잘 살아야 돼. 한 명을 잘 살려면 그 다음 남 쭉 끌고 올 수 있다고. 근데 선진국은 이제 뭐 있으면 분배에 대한 문제거든. 그러니까 이 말은 예, 지금 쓰고 있는 사회적 목표는 나라와 장소와 시대에 따라 보면 달라진다를 보시면 돼. 내용을. 자, 그 다음에 4번요. 예, 나와 있는 게 소득이 낮은 분들이죠. 무조건 이건 사회적 목표.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5번 시험 꽤 많이 내거든요. 그럼 참고로 사적 편익이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더 크면 외부 경제입니까? 분리 경제입니까? 외부? 사적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더 커. 외부? 경제야. 이 말은 뭐 결국은 지역 주민 이익을 본 거지. 이럴 땐 정부 시장 개입할 필요 없냐라고 묻는 게 시험에 여러 번 났다고. 자, 일단 결론부터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경우 딱 하나 있어. 뭐가 있냐? 아무도 손해나 이익이 없을 때야. 즉, 이 말은 시장 성공이 되면 절대 개입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뭐 있습니까? 이 4번, 5번 같은 건요. 분명히 사회, 지역 주민은 큰 이익을 보았지만 그 반대 급부로 사적 오히려 손해본 거거든.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벌써 여기서 초과 윤등이 발생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어쨌든 누가 더 크다 쓰는 순간 누군가 손해 이익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반드시 정부가 개입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 말 좀 기억하시라고. 그러니까 항상 나왔을 때 아무런 문제, 즉 누구도 손해는 이익이 없고 즉 효율적 시장 또는 뭐 있으면 시장 성공일 때만 개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라고 문제 풀 때. 자, 그 다음요. 예, 6번은 읽어보시고 7번 갑니다. 자, 불안전 경쟁 시장, 시장 실패, 이거 문제 맞다. 그래서 얘는 정부 개입한 이 말이죠. 자, 그 다음 8번 갑니다. 예, 핵심이 뭐야? 쭉 보니까 효율성이 달성하지 못한다, 문제 있다, 개입하자. 그 다음에 9번요. 자, 우리 항상 주택시장은 뭐 있습니까? 그때 정부가 개입하다 써놨죠. 그 문제 있어야 되지. 문제 있기 때문에 진입과 퇴거가 자유롭지 못할 때 문제가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10번 문제요. 항상 볼 때 정부 개입한다 이 말은 무조건 문제 있어야 돼. 10번도 보니까 나와 있는 게 예, 효율적 이용이지만 땅 주인은 지역 주민 그만큼 뭐 있습니까? 공간적 부조 이 말은 지역과 어울리지 않는 거죠? 벌써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11번 가보겠습니다. 자, 시장에서 어떤 원인 때문에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실패했다. 그래서 이건 벌써 문제죠. 그 단계과 정부 개입한다. 그러니까 항상 문제 풀 때 그 내용 자체를 보지 말고 문제가 있냐면 보시라고. 뒷장 가볼까요?
자, 뒷장에 12, 13번 쭉 넘어갑니다. 14번, 15번. 자, 15번 가보겠습니다. 주택 보급률이 100% 보급되어졌다면, 자, 잠시 100% 보급되면 뭐 있습니까? 문제 없습니까? 응? 그 뒤에 보세요. 형평성과 효율성이 뭐 달성되었기 때문에 라고 했어. 그럼 100%이 보급되면 결국 뭐예요? 효율성은 달성된 거 아니에요? 자, 다시 할게. 우리나라 현재 주택 보급률 보니까 109%거든요. 근데 문제는 자가주택 보급률 얼마인가 하면 59%예요. 59%. 응? 생각해보세요. 이미 109%는 벌써 1가구 1주택 달성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여기 있는 자가주택 보급률 50%, 즉 반밖에 안 되냐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응? 만약에 집 한 채가 10만원 정도 한다면 다 살 수 있지. 그러니까 집값이 워낙 비싼 결과 뭐 있습니까? 없는 분은 절대 못 산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뭐 있습니까? 100%란 게 충족됐다면 결국은 효율성 측면은 달성된 거야. 형평성에 문제 발생한 거지. 정부 기획, 그래서 정부 기획합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이제 말표는 좀 바꾸자고. 이렇게 가장 정확한 답이 되겠죠. 주택, 비록 주택 보급률 100% 넘게 되면 시장의 효율성은 달성되었을지언정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들어와야 돼. 가장 정확한 답은. 자, 그 다음요. 16번 최적 배분을 위해서 국가 개입할 수 있죠. 17번 뭐 있습니까? 공급 부족하네. 문제 맞죠? 개입한다. 자, 그 다음에 18번부터 이제 뭔가 하면 우리 공공재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18번. 공공재 외부 효과, 이건 없는 분을 위한 정책입니까? 아니지. 그죠? 그러면 사회적 목표 아니라 뭐죠? 시장 실패고죠? 자, 그 다음에 19번. 자, 19번, 20번 그냥 이 지문 때문에 그냥 그대로 통과하셔. 이 정답 관계 없으니까. 결국은 정답을 잘 해줄 수 있는 문제는 20번, 21번, 요거 두 개. 21번, 22번. 말 좀 했어. 21, 22. 우리 공공재 이 두 개는 장난칠 게 없어요. 자, 21번요. 공공재는 소비에 있어서 뭐 있습니까? 비경합성이고 비배제성이 있는 거죠. 22번. 그래서 과소 생산되는 거지. 자, 23번 갑니다. 그래서 공공재는 일반적 정부가 세금이나 공공기금을 통해서 공급하는 경우가 많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22번이야. 민간에 맡겨둔 결과 뭐 있습니까? 소방서가 점점 줄더라 이거야. 그 줄지 않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어요. 국가에서 계속해서 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 있는 말이 21, 22, 23을 같이 묶어보시면 이게 하나의 어떤 문제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4번 갑니다. 자, 이게 중요한 문구에 있어요. 우리 과거에. 자, 일어났거든요. 부동산 시장에서 시장에서 정부가 불안전하더라도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되어진다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났어. 우리 과거에. 자, 틀린 말렀어. 자, 우리 거기 뭐 있습니까? 앞에 불안전 경쟁 시장은 문제 맞지? 또 그 다음 말에 자원이 효율적 배분되었어. 문제 있습니까? 없잖아. 그러니까 효율적 시장은 절대 초과이 없는 거예요. 이때는 굳이 문제가 없는 결과 정부 시장 개입할 필요가 없다로 들어야지. 그런 건 좀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26, 27 요게 뭐냐? 요거 묻는 거예요. 정부 실패. 근데 참고로 26, 27은 정부 실패인데요. 이건 내면 절대 틀린 문구 내지 않습니다. 그냥 맞는 말 나올 수밖에 없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거기 뭐 있습니까? 정부 시장 개입은 사회적 후생 손실.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 실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말이 뭐냐? 결국은 27번 의도하지 않는 이런 문제 등이 발생한다고 정부 실패입니다. 자, 28번은 시장 실패에 대한 개념이 뭐냐 물었어요. 시장 실패는 뭔데? 결국은 자원이 효율적 배분되지 못하는 거죠. 고려하시고요. 자, 29번요. 아주 특이한 문제 29번 문제인데 원래 잠시 자, 여기 보세요. 다음은 시장 실패에 대한 예가 아닌 건 물으면 무조건 여기 있는 이 말이 들어야 돼. 상대적으로. 이거 반대 이거니까.
근데 거기서 뭐 있습니까? 그렇게 내지 않고 바로 시장 실패 반대 시장 성공인 걸 딱 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 성공은 절대 어느 누구도 초과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 즉 완전 경쟁 시장, 같은 말 효율적 시장 이런 거라고. 그래서 효율적 시장 또는 완전 경쟁 시장 들으면 이건 시장 성공입니다. 자, 그래 보시고 자 30번. 예, 제일 깔끔한 문제인데 정부가 시장 개입하는 근거가 되는 것. 이 말 딱 나오는 순간 문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가라고 문제라서. 그래서 첫 번째 비효율성 문제 맞죠? 두 번째 투기 문제 맞죠? 세 번째 주거 문제 문제죠? 네 번째 뭐 있습니까? 예, 다섯 번째 가볼게요. 기반시설 부족 문제 맞죠? 그럼 결국은 4번은 뭐 있습니까? 이건 개발 부담금 부과이 문제는 아닌 것 같아 느낌상. 그죠? 그러니까 문제 풀 때 그렇게 푸셔야 돼요. 문제가 있어야 되는 문제 아시라고. 근데 거기 이 30분의 말뜻이 뭐 있습니까? 근거가 아닌 거잖아. 이 말 원인이 아닌 거야. 그래서 사실 리얼분은 뭐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 이 문제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결과가 한 예로서 뭐 있습니까? 개발 부담금 부과한다를 보시면 돼요. 문제에서. 자, 그 다음에 예 넘어가서 100페이지요. 어쨌든 이제 우리 항상 정부가 개입한다 이 말 나오는 순간 무조건 뭐 있으면 문제가 있어야 된다는 문제 꼭 기억하셔야 돼. 그거 아시면 돼. 그 다음에 실제 시험에서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게 거기 있는 예 외부 효과 훨씬 시험 많이 나옵니다. 자, 우리 어디 있습니까? 저기 있는 요약집 보니까 76페이지요. 자, 외부 효과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기에 대한 설명 들어가 볼게요. 잘 보셔야 돼요. 자, 이런 겁니다. 얘는 기본 전제가, 요걸 하기 전에 먼저 개념부터 그 내용을 좀 정리해 주자 이겁니다. 첫 번째, 요걸 먼저 하셔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적인 경제 행위란 말 뜻이 뭘까부터 시작합니다. 항상 뭐든지 정상적인 경제 행위는 A와 B가 있을 때 이때 뭐 있습니까? A가 B한테 어떤 걸 주면 반드시 그 대가로 B는 A한테 항상 대가를 지불하게 돼 있어요. 무조건. 이게 가장 기본 경제 행위예요. 만약에 이게 정상적인 어떤 경제 행위가 이루어지면 절대 이때 이 시장은 뭐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손해는 이익이 없다고. 근데 이때 A와 B가 경제 행위를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제3자 있는 C가 있죠. 얘들 때문에 어떤 이익을 받았지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거. 얘들 때문에 어떤 손해보았지만 거기에 대한 보상받지 않는 이런 걸 말하는 다른 말 외부 효과라고. 즉 이런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이 지역이 현재 보니까 예, 주거 지역인데 학군 좋은 학교 들어왔어. 그 주변적인 집값은요? 올라갔다 해서 학교한테 얘들이 어떤 대가 지불합니까?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다시 이 지역에 보니까 연탄 공장 들어서 집값 떨어졌죠? 저때 해서 요 연탄 공장 주인이 얘한테 어떤 보상이 줍니까? 원칙은 안 해주죠. 이와 같이 어떠한 행위를 했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혜택이나 등을 받았지만 그 반대 거프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곧 이게 외부 효과입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이 말이죠. 제3자, 그러니까 경제 항의를 하고 있는데 제3자가 시장 기구를 갖다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통하지 않고 결국은 제3자가 이익이나 손해 보았지만 거기에 대한 대가를 뭐 있습니까? 대가나 보상을 지불하지 않는 걸 뭐라 하냐? 곧 이게 다른 말로 외부 효과. 이 두 개의 지문은 반드시 꼭 기억하셔야 돼. 시험에 꽤 많이 나오는 지문이니까요. 자, 일단 요거부터 먼저 합니다. 이 두 개, 이건 한 개 문제 해결합니다. 자, 어디 보시는가 하면요. 예, 우리 천재 101페이지요. 1번, 2번 가지고 정리하시러. 1, 2번 가지고. 자, 일단 1번 보니까요. 예, 외부 효과는 어떤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의 의도적인 결과가 시장을 통하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건. 아내하고 다른 경제 주체의 후생에 영향을 주는 걸 말한다. 두 번째 2번 갑니다. 한 사람에게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즉 도움이나 손해 등을 주었지만 거기에 대한 대가나 보상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들을 가지고 외부 효과. 요 두 개 문구를 꼭 기억하시라고. 자, 그 다음요. 이제 뭘 할 건가? 이거 할 겁니다. 다시 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외부 효과를 볼 때 뭐가 지금 중요하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기본 전제 조건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전제 조건. 특정한 지역이 설정되어 있을 것. 두 번째, 개인이, 사적이 이 지역에 어떤 걸 집어넣어야 돼. 어떤 행위를 해야 돼. 해서 세 번째 뭐 있으면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 그리고 보통 주민을 보통 뭐라 한답니까? 사회적. 지역 주민이 이 행위 때문에 이익을 보고 손해를 보았지만 여기 있는 이 사적한테 아무런 대가란지 보상을 하지 않는 게 외부 효과이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구에서. 그래서 반드시 지역 설정되고 사적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거기 있는 지역 주민 손해 이익이 있는 게 어디게 외부 효과인데 이때 항상 이런 보는 시각이 뭐가 중요하면요. 요 지역 주민이 중요합니다. 사적이 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역 주민이 이익을 본다. 이게 다른 말로 외부 뭐가 됩니까? 경제고 같은 말이 뭐죠? 정의 외부 효과. 자, 지역 주민 손해 본다. 이게 뭐죠? 외부 불경제 같은 말이 부의 외부 효과입니다. 자, 이거 꼭 기억하시는데 이건 암기해도 뭐 그렇게 무리 없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철저히 외부 효과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걸 전부 다 지역 주민처럼 봐야 됩니다. 즉, 이 말은 사회적 측면을 모두 따져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사회가 이익이면 외부 경제, 사회가 손해봤다 불경제입니다. 그러면 이걸 보셔야 돼요. 우리 항상 뭐든지 이 경제 관념은요 상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런 말 쓰죠. 나의 행복은 타인 불행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기분 좋다면 그 반대로 사적 무조건 손해보게 돼 있어. 그래서 반대로 사적의 이익 보면 무조건 사회는 뭐 손해보게 돼 있다고 이게. 그래서 항상 보는 시간 외부가 기분 좋으냐 나쁘다지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분 좋다 이건 편익이죠. 그래서 결국은 편익은 누가 더 크냐? 외부 경제는 사회적이 더 크다고 사적보다. 그럼 사적이 더 크다면 뭐 있으면 비용은 누가 더 큰 거예요? 사적이 더 큰 거지. 거꾸로 뭐 있습니까? 불경제는 사회가 손해본 거 아닙니까? 그럼 비용은 누가 더 큰 거죠? 사회가 더 큰 거지. 이익은 누가 더 큰 거면? 사적이 더 큰 겁니다. 요 두 개 차이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즉, 이제 설명드릴게. 다시 합니다. 이것만큼은 좀 정확히 기억하자고요. 원래 이런 말입니다. 사적과 외부에 있는 합을 합치면요. 사회 전체에 있는 값이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즉, 이 말은 이 사적 편익과 있죠. 외부 편익 합치면 반드시 뭐 있습니까? 사회적 편익이 된다고. 비용도 사적 비용과 외부 비용 합친 게 사회 전체에 있는 비용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실제 한번 설명해보자, 이제. 자, 첫 번째. 이 지역이 주거 지역인데, 자, 여기 현재 뭐 있습니까? 뭐 이런 거 쓸 수 있어요. 우리 아까 했듯이 공공재를 다시 해봐, 공공재. 자, 여기에 보니까 소방서가 들어갔는데, 소방서를 집어넣은 건 사적이에요. 어떤 특정 사람. 이 사람은 결국은 개인이 될 수 있고 공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 신경 쓰지 말라고. 자, 소방서가 들어간 결과 이 지역 주민 그만큼 뭐 있습니까? 편리한 거지. 집값은요? 소방서도 그렇고 공원할까? 소방서 하자. 요새 이게 문제 많죠? 서울에 보니까 독산동에 보니까 뭐 있습니까? 이거 들어오는 거 싫어하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시끄럽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진짜 이건 너무 이기적이야. 그렇지. 그 구로구에 보면 독산동에 보면 옆에 옛날에 이 군부대가 있어. 굉장히 넓어요. 이 지역을 공원을 만들어 줄 목적인데 공원을 하고 싶어 해. 근데 여기 옆에 뭐 있습니까? 여기 이 들어오는 거 굉장히 싫어하다고. 참 내가 봐서는 좀 그래.
나 같은 아예 국가에서 한다면요. 그냥 쌩까고 그냥 아파트 짓겠어. 아파트 짓는 순간 뭐 있습니까? 오히려 지역주민 피해보는 게 사실은. 근데 이건 취하려고 하고 결국은 손해본 거 안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 하여튼 자 따져보자. 일단 좋은 거예요 이건. 네, 좋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되면 뭐 있습니까? 자 일단 네. 여기 보니까 요거보다 이건 좀 이따 설명하고요. 전에 했듯이 이렇게 하죠. 이 지역에 아파트가 있는데 새벽마다 내가 일찍 일어나서 반드시 이 지역을 깨끗이 청소한답니다. 청소하면 그 지역의 주민들은 기분 좋은 거죠. 이 분명히 외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 보니까요. 이 청소할 때 반드시 뭐 있습니까? 쓰레기등이 나오는 결과 쓰레기 봉투를 내가 샀어. 100원 주고 사실 버렸거든요. 분명히 외부 굉장히 많는데 원래 한번 따져보자. 이 봉투 비용은 누가 구입해야 됩니까? 여기 있는 사적입니까? 지역 주민입니까? 지역 주민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 있으면 여기 있는 원래 외부가 이만큼 비용 들어갈까 안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결국은 얘가 이만큼 사실 이익 본 거지, 외부가. 근데 사적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을 거 좀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사적은 이만큼 손해봤지만 그 반대 그 외부, 즉 사회는 오히려 이익이 크다고. 그래서 항상 편익은 사회가 더 크지만 비용은 사적이 더 큽니다. 다시. 자, 현재 이 지역이 주거 지역인데, 요 안에 내가 연탄 공장을, 항상 요 집어넣는 건 뭐 분명히 사적입니다. 연탄 공장을 설치했어. 한 결과 뭐 있습니까? 여기 연탄 공장이 있으면 따라 그만큼, 공해 정화 비용이 들어가지. 원래 공해 정화 비용은 사실 누가 부담해야 됩니까? 얘가 부담할 걸 지금 누가 부담했죠? 지역 주민이지. 그러니까 이번 지역 주민 부담하지 않을 걸 부담한 결과 이만큼 비용 들어갔지만 사적은 사실 비용 부담할 걸 좀 안 한 것만큼 뭐 있습니까? 이익이 발생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외부 불균이 반드시 사회가 결국 뭐 있어요? 기분 나쁜 거, 사적인 기분 좋은 거 이렇게 하시라고 문제 풀 때. 그러면 이때 생산 자체를 본 생산을 했을 때 외부 자 일단 이런 걸 행위하는 건 분명 나 아닙니까? 사적이다 하긴 사적이. 그래서 현재 사적은 외부 경제는 손해보고 있는 거죠. 이게 계속 하겠냐고. 안 하겠다죠. 과소생될 것이고 반대 불경제 인교는 사적은 계속 뭐 생기면 이것만큼 뭐 생깁니까? 초과이 발생되어진 결과 생산량은요 늘어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최근의 문제는 뭐냐? 요걸 잘 묻습니다. 이때 과연 수요 곡선과 공급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요걸 장난쳐 최근 문제 보면. 자 다시 이 지역에 보니까 학군 좋은 학교들어서 외부 경기 맞죠? 맞는 결과 집값 올라갑니다. 그런 결과 이 지역에 대해서 쾌적성이 좋아진 결과 주택에 대한 수요는요 분명히 늘어난다고. 반대가 불이 좀 딸 거예요. 이때는 외부 불균 경제는 반드시 공급이 거꾸로 감소하게 돼 있습니다. 그만큼 손해 크니까. 자 그러면 요거까지 가죠. 따라서 여러분 알지만 수요가 증가되면 집값은요? 집값 올라가지. 공급이 감소하면 집값은요? 결론 외부 경제이든 불경제이든 반드시 주택 가격이 올라갑니다. 어떤 경우라도. 자 마지막 보니까 이때 대책이 있어요. 자 해결책이 뭐가 있을 것인가 하는 건데요. 이 말 아닙니까? 결국 이 지역의 주민들은 내가 계속 청소해 주를 바라겠지. 그죠? 그럼 결국 뭐 있습니까? 이 일을 계속 내가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어떻게 합니까? 봉투 비용 사주고 나한테 국가 상장 주고 하면 계속 할 것 같아 이래 같다. 그죠? 그래서 항상 외부 경쟁을 나오면 무조건 그 지역한테 뭐합니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다는 거예요. 거꾸로 불경제는 분명히 지역 주민 계속해서 연탄 공장이 있으면 손해보겠다죠. 손해본 것만큼 어떻게 하면 이걸 갖다 없애줄 것인가. 즉 이 말은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쪽에 포인트를 주어서 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보죠. 그러니까 소방서를 같이 연결하셔야 돼. 이제 현재 이 지역에 소방서가 들어서 있으면 불은 열심히 꺼주지만 소방서는 비용 들어가죠. 그 반대가 그러면 지역 주민이 불 꺼진 대가 지불합니까? 안 할 거 아니죠. 곧 이게 외부 효과입니다. 그러면 결국 소방서는 계속해서 피해만 발생되고 이익은 없으니까 조만간 손실복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게 과소생산입니다. 과소생산. 그러면 이 소방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뭡니까? 국가가 계속 지원해 줘야 되지. 그 말을 우리 아까 문제 풀었던 이거 아닙니까? 응? 앞장에 보니까요. 문제에서 네, 저기 있는 21, 22, 23 그 말이에요, 이게. 네, 98페이지. 98페이지 있는 21, 22, 23입니다. 같이 연결하시죠, 문제 풀 때. 되었죠? 자, 일단 여기까지 봤는데 계속 갑니다. 자, 다시 보세요, 이제. 그럼 외부 경제는 지역 주민이 이거 들어오는 거 환영합니까? 아니면 거부합니까? 외부 경제 들어오는 거 환영하지. 이런 걸 뭐라 합니까? 뭐라죠? 핀피지. 이게 뭔지 알죠? 환영한다. 어디에? 내 앞마당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in my front yard죠. 이 말이고 외부 불경제는 뭐지? 이건 거부하는 거지. 들어온 게 돼서 여기 뭐라고? 님비지. 님비.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님비. 그래서 자 일단 이렇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여기 있는 외부 불경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부터 여기 있는 요 내용을 할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건 즉 이 말은 자 우리 아까 했던 문제를 같이 놓고 바로 비교합니다. 뭐를 비교하시는가 하면요. 이건 꼭 기억하실 게 있죠. 이 말. 예. 103페이지 24번 있죠. 자, 그 말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부터. 이건 이미 나왔으면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질문 딱 정해져 있거든요, 문제가. 자, 103페이지 24번. 자, 보세요. 이제 실제 해볼게요. 왜 이게 공급 감소이고, 또 그런 말 나왔을 거 봐볼게요. 자, 첫 번째, 여기에 대한 예를 한번 설명해보자고. 현재 이 지역이 주거 지역인데, 이 안에 보니까 목재 공장이 들어서 있어요. 그럼 결국 이 지역에 그만큼 뭐 있어요? 목재 공장이 있으면 소음 등 유발되어진 결과 지역적인 피해가 심하다고. 심한데 목재 공장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럴 땐 뭐가 있는가 하면요. 맨 먼저 목재 가격은 자 이렇게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목재 가격 현재 시장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 목재는 집을 짓는데 상당히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생산 요소를 맡겠다. 그죠? 그래서 이때 주택 가격도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이렇게 균형 가격과 형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국가가 가만히 보니까요. 목재 공장이 사회적 비용을 열심히 유발했지만 아무런 뭐 있습니까?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결과 여기 목재 공장 주인한테 이런 걸 환경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그것을 강제 철거하도록 명령하든지 아니면 세금 등을 부과하겠다. 같은 말이에요. 시킨단 말이에요. 어쨌든 목재 공장 주인은 과거보다 이런 걸 설치 비용이 들어가든지 세금 등을 내면 그만큼 비용은요 더 많이 들어간 결과 목재 공장 주인은 생산비 올라가지. 이윤 자체가 감소하겠다죠. 그런 결과 목재에 대한 공급은요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목재 가격 올라가지. 목재 가격 올라간 만큼 집을 짓는 건축업자에 있는 생산비 올라갑니다. 그 결과 뭐 있습니까? 주택 공급도 감소하겠지. 그런 결과 주택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까지요. 거기 설명 여기까지라고. 그죠? 24번. 자, 23번 보겠습니다. 공장에 대해서 부담금 등을 부과하면 생산비가 올라가서 이 공장이 생산되는 제품의 공급은 감소한다. 이거 보세요. 요거까지 설명한 거야. 요거까지. 그럼 결국은 앞으로 나올 게 뭐냐? 결국은 이걸 내겠다는 거예요. 요거 나왔던 결국은 이게 나온다는 소리 말듯이. 이게. 자, 그럼 가볼게, 이제. 보세요. 요거 마시면 돼.
자, 외부 불경제, 이건 암기하셔야 돼. 에게 세금 등을 부과하면, 자, 보세요. 비용 부과시켰지. 하는 목재 가격이 올라갔지. 이 말은 요 비용 어디서 반영돼 있어? 요 속에 반영된 거지. 목재 가격이 올라간 만큼 집값도 여기 이 결국은 요 비용 이렇게 넘어가네. 그죠? 그럼 결론이 이 말입니까? 국가가 목재 공장에 주는 세금 등을 떼니까 세금 등을 얘가 내는 게 아니라 누가 내고 있습니까? 집을 샀던 지역 주민이지. 그래서 이 말입니다. 등을 부과하면 이 비용이 어디로 넘어간다? 지역 주민에게 넘어가더라. 요 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마 앞으로 하면 이 말 분명히 뜰 거예요. 시험 나오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참고로 전부 넘어갑니까? 일부 넘어갑니까? 응? 전부 증가되는 거, 일부 증가되는 거요? 응? 둘 다. 어떤 책은 전부, 어떤 일부는 써놨거든요. 이건 이론상 사실 둘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부는 일부에 대한 목숨 걸지 말고 어쨌든 넘어간다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 좀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요. 자, 따라서 우린 외부 불경제는 요건 제거 또는 감소하는 게 좋습니까? 유지가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제거 또는 감소가 중요하겠죠. 하는데 감소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한 개는 뭐 있습니까? 민간이 해결하는 방식이 있고 한 개는 뭐 정부가 해결 방식이 있어요. 민간 해결 방식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있냐? 코저 정리인데 이런 중요한 코저라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다만 지금 쓰고 있는 코저 정리는 외부 불경제 해결 방식 한 예가 된다 생각하시고요. 자,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론상 굉장히 좋지만 문제 있거든요. 자, 볼래요? 이런 거요. 현재 이 지역에 연탄 공장이 들어서 있는 결과 지역 주민 피해가 심하죠. 그래서 알 수 없이 국가가 이 지역 주민에게 이 환경권을 부여하면요. 이때 이 지역 주민 이 환경권을 가지고 걸린 협회를 만듭니다. 단체를 만들어서 연탄 공장 주인과 협상을 범위에 따라서 보상받는 제도, 곧 이게 코저인데 물론 이론상 꽤 좋거든요. 근데 이게 가장 큰 맹점이 이겁니다. 금방 협상들이 안 된다는 거야. 그 즉식은 소송, 민사 들어갈 수밖에 없어. 들어가는 순간 10년 걸리게 돼 있다, 이거는. 이 10년 동안 소송비 누가 낼래? 이 문제 있을 것이고, 설사 이걸 이겼다 하더라도, 여기 있는 지역 주민과 여기 있는 지역 주민 피해보는 점은 다 틀리거든. 어떻게 분배할지 등등의 어려움이 많다고. 자, 이렇게 설명된 게 거기 있는 문제 23번. 뭔지 알겠죠? 그 말이 이거야. 상당히 어렵더라. 그래서, 자, 결론, 여기 보세요. 그 결과 누가 개입하자? 정부가. 개입하는 방식이 가장 좋은 방식이 뭐 있냐? 지역, 지구제가 있다. 이렇게 있는 문제 풀 때. 자, 일단, 중요한 건 요까지요. 요 전체를 딱 묶어보셔야 돼. 요 전체가. 저기 요까지 딱 한 문제. 외부 효과에 대한 전체를 묶어보시라고. 그럼 나올 게 뻔한 거 아닙니까? 첫 번째, 요거 장난치겠지. 자, 일단 한 개 있어요. 나머지 쭉 봐보죠. 자, 지금부터 이제 문제 풉니다. 문제 풀 건데요. 자, 어디 보는가 하면요. 101페이지부터. 자, 문제. 자, 101페이지 보니까요. 첫 번째 요거 묻는 거요. 보세요. 들어왔는데 어떻게 들어왔는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4번 갑니다. 첫 번째, 지역 나와 있지. 들어왔죠? 생태공원이 좋은 거지? 외부 경제. 5번요. 정원 반드시 과대, 과소. 과소지. 그죠? 적게 생산된다. 그 다음 6번 갑니다. 6번은 항상 볼게 잘 볼게. 정의라는 것은 반드시 비용을 뭐요? 지불하지 않는단 말이 굉장히 중요해. 않고도 뭐 어떤 이익이 발생되는 거죠. 자, 7번 갑니다. 공원이 들어왔지. 그죠?
들어온 결과 뭐 있습니까? 이건 정이죠. 그런 결과 무슨 곡선이동? 수요 곡선이동입니다. 정원. 예, 수요 증가되는 거지. 무조건 우측 이동이죠. 자, 그다음 8번. 지역 들어와 있어. 쓰레기 소각진 들어와 있죠. 기분 나쁜 거지. 부의 외부 효과. 자, 9번도 마찬가지. 9번도 키워드 뭔지 압니까? 보상 없다는 말을 꼭 기억하셔야 돼. 없이 피해봤다. 이게 핵심이라고. 그러면 부가 나오지. 그죠? 자, 그 다음에 10번 갑니다. 자, 10번부터 잘 보세요. 유해시설이 들어서자 지자체가 해당 시설 매입해서 용도 등을 바꾸었다. 일단 불경이 맞죠? 에 대한 사례이면서 해결 방안. 저 사례가 뭡니까? 유해시설 들어온 거.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해결 방안 뭐 있죠? 용도 바꾼 거지. 그죠? 자, 뒷장 가볼게요. 이제 11번. 쓰레기 투기가 인해서 지역사회 피폐지자 결국은 지역 자율적 규범했다. 이건 불경제에 대한 사례 해결 방식. 자, 불경제 사례가 뭡니까? 예, 쓰레기 투기지. 그죠? 해결책이 뭐가 있습니까? 자율적 규범. 그 다음에 12번요. 공해를 유발하는 사업장의 정보와 공해 방지 시설을 명령하였다. 이건 다른 말로 뭐 있습니까? 예, 외부 불경제에 대한 사례이고, 그래서 얘가 말 안 들었죠? 그 뭐 했습니까? 세금 때린 거지. 해결 방안. 자, 그 다음에 13번요. 소음으로 인근 주민들 갈등, 뭡니까? 고통이 있었죠? 그런 결과 뭐 있습니까? 보상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외부 불경제는 사례면서 대책입니다. 자, 문제는 14번이 지금 중요하거든요. 주택 공급이 부족하니까 주택 가격이 올라간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뭐 있습니까? 금리 등을 인상해서 주거 안정을 도모했다. 이런 게 외부 불경제에 대한 사례이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다. 자, 보세요. 이것 좀 아셔야 돼. 말은 좀 그럴싸한데요. 이거. 항상 우리가 알고 있는 외부 불경 반드시 뭐 있습니까? 뭔가 지금 들어와야 된다고. 다시 해볼까? 자, 앞에 있는 10번부터 뭐 들어왔습니까? 10번. 유해시설. 11번. 쓰레기 투기. 13번. 12번. 공해. 14번. 그 다음에 15번, 14번은 뭐 들어온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건 결국 외부효과 관계없는 지문. 그 말 뜻이 이게. 아무 관계없는 지문이다. 즉, 이 말은 경제 행위다, 행위. 그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문제 풀 때 제일 중요한 게 외부효과. 자, 다시 할게요. 지역 설정돼 있어야 돼. 뭐가 들어봐야 돼? 이걸 꼭 먼저 기억하시라고, 중요한 거는. 그래서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한 대가나 보상 등을 하지 않는 게 곧 외부효과입니다. 그걸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15번 갑니다. 자, 키워드. 불경제, 뭐요? 불경제, 다 생산이지. 그 다음에 16번. 지역, 지구제, 용도, 지역. 이거 뭐 있으면 어떤 걸 제거시킬 목적이요? 외부 불경제죠. 부의 외부가 제가 한 방법입니다. 자, 같은 게 17번, 18번 경 넘어 19번 경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갑니다. 부의 외부 효과에 대한 규제는 부동산 가치를 갖다 뭡니까? 예? 자, 요거. 우리 다시 요거 기억하셔야 돼. 뭘 보시는가 하면 이거부터 정리할게요. 자, 다시 7번. 앞에 문제 7번과 그 다음에 지금 했던 20번. 요거 두 개 정리하라고. 다시 할게요. 자, 앞에 문제 7번 이 말 아닙니까? 외부 경제다. 누구 변화? 수요 뭐요? 증가. 즉값. 올라가. 다시 불경제에 대한 규제하면 공급 변화 있지. 공급 뭐요? 이거 기억하세요. 공급 감소야. 이기 때문에 결국 집값 올라간다. 이거까지 기억하시라고. 우리 책은 중간에 다 빼버렸지만 같이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라고 반드시. 자, 그 다음에 22번요. 자, 22번 뭐냐 있습니까? 뭐 들어왔습니까? 매연 들어왔지. 들어온 거요. 피해 본 거죠. 부의 외부 거고. 그 다음에 23, 24 했고 25번
외부권 반드시 생산 과정과 소비 과정이 발생할 수 있다. 자, 보세요. 이게 생산 과정이지. 여기 소비 과정, 핀피, 님비가 소비 과정입니다. 그죠? 생산 과정 또는 소비 과정 둘 다에서 나타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네 27번 님비는 뭐죠? 부의 외부 효과. 28번 갑니다. 쇼핑몰 들어왔지. 집값 올라갔지. 예, 일단 들어왔어요. 기분 좋은 거죠? 정의 외부 효과. 그 다음에 29번 갑니다.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시키는 시설의 경우에 발생된 외부 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해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죠. 우리 어떤 게 있으면 아까 보니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앞에 문제 11번 같은 거 이런 거 말해요. 11번 같은 거, 그 다음에 저기 있는 10번 같은 게 있죠. 이런 거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일단 고려 보시고요. 자, 뒷장에 있는 30번부터 38번까지 그냥 지역중 그냥 넘어갑니다. 이거 과감하게. 넘어가 나중에 이거 문제 풀 때 제가 정리할게요. 고려 보시면 되겠네. 일단 여기까지 읽으면 뭐 있습니까? 우리 외부까지 대한 설명인데 정리해 보세요. 이건 매년 시험 나와요. 요 말 기억해야 돼. 무조건. 두 번째 반드시 들어봐야 돼. 와서 항상 보는 시간 지역이 이익이면 외부 경제. 지역이 저는 불경제입니다. 이걸 먼저 아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거 이제 구분하시고요. 이렇게. 그다음 마지막까지 요거 아셔야 되지. 외부 불경제업체한테 어떤 세금 등을 부과하면 그 비용 중에 뭐 있습니까? 비용이 누구한테? 지역한테 넘어간다. 이런 거 좀 기억하시라고. 요까지만. 자, 그래 보시고 좀 쉬었다가 105페이지 있는 토지 정치 할게요.